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센터장입니다. 지난주 좋았었던 시황 분위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2850포인트를 한 번에 돌파를 해내면서 드디어 국내 증시의 상대적 강세장이 좀 도래하는구나 라는 마음가짐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국내 증시가 다소 좀 정체되고 있는 면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내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가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거의 뭐 10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다르게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기술주 성격의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힘이 붙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오랜 기간 작년부터 장기간 랠리를 좀 펼쳐왔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종합 기업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지쳐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라인업들 역시도 지금 지지난주죠. 지지난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대차, 기아의 주가 역시도 다소 좀 모멘텀을 잃은 면들이 좀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를 또 대표하는 그리고 올해 본격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국내를 대표하는 KB금융, 신한금융,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적인 은행주 성격의 종목들 역시도 지금 배당률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배당주 성격의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배당률은 이제 4%도 채 안 나오는 물론 뭐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은 더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배당률이 4%도 채 안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를 이끌었었던 올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도 그렇고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현대차까지 어떻게 보면 주요 세 가지 산업이 지금 힘이 좀 많이 붙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지금은 기술주들 그동안 좀 오랜 기간 좀 정체됐었던 대표적인 국내를 대표하는 성장주 성격의 2차전지 쪽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업종들 이런 쪽들이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 한국 증시가 갇혀있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그렇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해외 증시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주요 신흥국 증시의 PBR 평균 PBR이 대략 한 1.6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수준밖에 채 안 되고요. 실제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매력도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시장인데 지금 계속 현재 밴드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로 분류되는 특성상 성장주가 못 간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를 대표하는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대표 성장주 성격의 종목들이 지금
죄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 밴드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러한 종목들이 못 간다면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결국 현재 시점에서 상단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성장주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장주 성격의 업종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계속 좀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엔솔도 마찬가지고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돼 있고, 삼성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고, 반면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소폭 좀 안 좋았습니다. 뭐 물론 워낙에 예상치가 낮았기 때문에 워닝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추정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자, 오늘의 5% 공략주. 사실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드렸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끌어줘야 될 종목이 코스피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면, 지금 코스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형제들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오늘 5% 공략주 사실 에코프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는 코스피였다면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입니다. 정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시가총액 3위예요, 여전히. 아직도 에코프로 형제들의 영향력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매우 큰 여건이고, 결국에 올 상반기 내내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알테오젠, HRB, 삼천당제약, 엔캠,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신성 델타테크, 이러한 메이저 수급 주체가 가지고 놀았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 그 수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삼천당제약 같은 괴물 종목을 또 탄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코스닥의 평균 거래대금은 쉽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거는 부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나왔었던 흐름이 남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러한 가정이 이어졌을 때 남은 하반기 실제적으로 거품들이 잔뜩 낀 바이오테크 종목들, 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실제로 지금 현재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거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급진적인 기술 개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그렇게나 안 좋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최악의 실적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추세를 확 돌릴 수 있었던 거. 1년 전이죠, 불과. 그 이유는 엔비디아였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촉발된 이유였거든요. 이 당시 실적은 말도 못했습니다. 작년 1, 2분기 실적은 정말 처참했었는데, 물론 작년 3, 4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추세 반전을 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었던 모멘텀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시세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작년에 또 한 획을 그었었던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가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치들 죄다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들 다 하향 조정하고 안 좋은 소식지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덕지들은 실제로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업황의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캐즘, 테슬라의 판매량 회복을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걸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배터리 기술이 급진적으로 한 번 더 여기서 더 진보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주도 그렇고 시크릿컬 업종들 전반적으로 과거 히스토리들을 토대로 봤을 때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었을 때가 대부분 다 최저점이긴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가 어떠한 모멘텀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주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이미 주가는 반등 국면에 들어선다라는 거. 물론 에코프로가 작년 SK하이닉스처럼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모멘텀이 언제 불어닥칠지는 몰라요. 사실 그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하지만 지금은 확실한 거는 나올 만한 악재들은 이제 다 나왔다라는 거죠. 관련 산업군들에서. 그러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중에서 왜 오늘 공략주를 에코프로로 가지고 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시장 내 거래 대금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작년에 에코프로가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로 조금은 더 거래 대금이 쏠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회복보다도 약간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률이 기대 수익률이 지금 당장은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올해 내에는 적어도 올해 내에는 에코프로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5% 공략주로는 에코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입니다. 다소 좀 개별주 시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계속 좋은 종목들 서칭하면서 유튜브 통해서 또 좋은 종목들 안내해드리는 시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공략주 에코프로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